좋아했네 나 이런 게 좀 좋아하네. 깨달았군요. 만시까지 얘기해봤고요. 이제 순이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순이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순이는 정말 정말 순수하게 병구를 좋아하는 그런 되게 순수한 캐릭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저는 그렇게도 느꼈는데 뭐 인형을 가지고 논다거나 하는 걸 보면은 지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조금 했어요. 성인으로 충분히 보이는데 네, 성인이긴 한데 인형을 네. 갖고 노는 걸 보니까 네. 조금 지능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또 병구의 보통의 일반 사람이라면은 병구의 이야기를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외계인이 있다라는 말을 믿을 사람이 없죠. 그쵸. 근데 순이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능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직업도 그냥 이제 되게 소외된 직업이고 고개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되게 소외된 계층이면서도 그 병고에 대한 사랑만큼은 되게 컸던 그런 인상적인 조연이지만 되게 인상적인 인물이었어요. 소리래. 순이죠? 여기 소리님이죠. 그 순이 캐릭터가 보면 일단 그분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그 순이 캐릭터가 이제 보면 말씀해주시면 좀 정신적으로 좀 지체가 있는 느낌. 약간 그러니까 뭐 병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많이는 아닌데 약간 어수룩한 정도. 예, 어수룩한 정도.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감각이 또래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보면 하는 일도 고개사인데 고개사가 사실은 이제 약간 제가 느낄 때는 서커스 단장이 좀 약간 좀 착취하는 식으로 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약간 좀 동물 대하는. 네, 뭐 임금은 맞아요. 제대로 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를 저는 느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묘사는 정확하게 안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순이를 이성을 느낄 수 있는 나이는 맞는데 실제로 이성으로 느끼게 해주고 호감을 표시해주고 이런 사람이 그동안 없었는데 병구가 처음으로 그걸 해준 사람이어서 되게 사랑으로 느꼈지 않나. 근데 지나가는 장면 중에 병구가 순이에게 인형을 선물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순이가 늘 가지고 놀던 그 인형. 순이는 정말로 병구를 믿어서 오빠는 미치지 않았어 하고 믿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할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순이의 그 시선이 맞았던 거죠. 병구가 원래 옳은 말을 계속 하고 있던 사람인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어수룩하다는 평가를 받는 순이가 제대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순이 아니었으면 납치도 성공을 못했고, 그쵸. 네. 나중에 김영사가 왔을 때도 죽을 뻔했고 도움이 많이 됐죠. 결국에는 순이는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순이가 병구를 이제 사랑하는 만큼 병구는 순이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순이가 죽는 장면에서 병구도 그때 자기가 순이에게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에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되게 처절하게 살리려고 하잖아요. 예, 순이를. 맞아요. 순이가 로봇팔에 매달려 있을 때. 그리고 떠났을 때도 사실 순이는 너무 많은 걸 본 사람이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 인멸을 위해서. 나의 거사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떠났을 때 견디기 힘들었겠지. 너무 열이 내니까 하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하면서 그냥 보내주고 그 뒤에 자기 뺨을 엄청 세차게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병구가 자책하듯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세상 전부가 등을 돌릴 때 둘만은 서로를 믿어주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네. 그렇죠. 근데 병구는 순이에 대한 마음이 연민일까 사랑일까 한번 저는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어수룩한 이 친구가 병구 입장에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단 컸던 것 같아. 나를 도와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나를 믿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얘를 내가 만약에 나는 어떻게 보면 뭐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뭐 잡혀갈 수도 있는 사람이고 사형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잖아요. 순이한테 사랑이라고 표현을 억지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되게 그쵸. 그냥 마지막에도 연민 정도? 말을 못 하잖아요. 오빠 나 사랑해 네. 했을 때 말을 못하죠. 네, 말을 못 맞아요. 이어서 그 이유가 저는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순이가 더 상처 받을까봐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여동생을 대하는 오빠 느낌이었어요. 친오빠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맞아. 맞아요. 뭔가 저는 이성적인 어떤 연애 상대로의 감정은 없었 그렇게 크지 없었다고 봐야겠죠. 예, 않았던 건지 아니면 없었다고 봐야겠죠. 네. 네. 오히려 연애 상대의 감정은 파업하다 안타깝게 하늘로 간 그 여자분이었던 것 그 전에 같고, 여자친구. 네, 지원이라고 나오는.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그 둘의 관계 때문에 더 보는 어떤 이 순수하고 착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로 인해서 관객 입장에서 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순이 연기한 이 배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표정이 연기가 다양하고. 네. 황정민 배우거든요. 그 이분 이름도. 네.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한 35쯤에 이 영화를 찍으신 건데 아. 되게 진짜 막 10대 소녀처럼 이렇게 말과 행동과 움직임이 순수함이 느껴지죠. 네네. 약간 네. 10대 초반? 한 맞아요, 10살 정도? 맞아요. 그 정도의 느낌? 이제 막 이성을 알게 된 소녀의 감성을 그리고 병구에게 받은 머리핀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개를 하다가 병구 떠난 뒤에 고개를 하다가 핀이 떨어져요. 고개 하기 전에. 네, 네, 뭔가 네. 불안함 느낀 거죠. 네네. 오빠한테 문제가 생겼다. 근데 네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분이 연기해서 그런지 맞아, 맞아. 통할 것 같다. 순이와 네네. 병구는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병구도 그렇고 순이도 그렇고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는 캐릭터인데 이 두 분의 연기 때문에 정말 납득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식 이 캐릭터 사실 마찬가지.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영화가 저한테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때 매력을 많이 느꼈어도 연기를 잘한다고 그 배우가 좋아진 적은 없었거든요. 주로 이 이제 전까지는. 한이 좋아하셨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플라이 투더 왜 기억하고 스카이였나요? 있는 거야?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억을.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해서. 네. 아 부끄러운데 어쨌든 지금은 안 좋아하나 봐요? 지금도 좋아요. 저 올해도 한이 콘서트 갔었어요. 아, 아직도 콘서트를 하시는구나. 네. 팬이 네.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 매니아층이 발언 여전히 사과하시죠. 있으니까. 아, 네. 이렇게 발언 이해됩니다. 한이 팬들 왜냐면 한이 방송이 팬분들에게 많이 사과가 나오면 있습니다. 모르니까. 네, 최근에 많이 안 나오셔서.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신하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까? 선악이 되게 공존하는데 네, 그게 너무 네. 잘 어울리잖아요. 되게 맞아, 어수룩할 때는 진짜 선해 보이고 눈이 미쳐 있을 때가 있고 네. 그래서 이분 영화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때 처음으로 아 배우도 좋아질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참 잘하는 배우죠, 신하균.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역할, 그러니까 이 영화의 3명의 주연 역할이 사실 소화하기 되게 어려운데 세 분이 너무 소화를 잘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만식, 백윤식 배우 연기 잘한 거는 아까 맞아요. 얘기했지만. 그 외계인 발음할 때도 진짜 눈 희번덕거리면서 진짜 그 발음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고. 그 강만식 너 이름이 네. 뭐 실제로 뭐 꼬액 맞아요. 뭐 아무튼 뭐였지? 네 꼬액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그 외계인어를 발음을 할 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꾸와 떼꾸. 꼬아 이렇게 할 때 너무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말할 때는. 그러니까 눈 안 뒤집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할 때. 눈 뒤집어도 이걸 살릴 수 없어요. 이거는 신하균이 연기한 걸 보셔야 돼요. 한 번씩 한번, 우리 한 번씩 아니 해볼까요? 왜 시키는 건데? 아니 이런 걸 왜 시키죠? 꽉, 짭짭, 한번 해봐요. 어떻게? 영화 봤어? 꼭 아, 아, 바로 이건 한글로 쓸 수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토할 것 같은 느낌으로 해야 한글로도 돼. 못 쓸 것 같은 느낌을 내주세요. 그러면 소리님이 한번 아 나 안 돼. 둘이 다 했는데. 꼬아 떼꾸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오빠 더 심하게 맞아, 한 목에서 한 뭔가 10배는 올라와야 돼요. 과장해서. 이런 응 느낌. 맞아. 꽉, 짭짭. 꼭 꼬아 떼꾸. 자, 순위 연기 얘기까지 해봤던 것 같고 사적 복수가 키워드잖아요, 이 영화에서. 키워드는 아닌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그 얘기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우리가 집은 키워드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병구처럼 이렇게 자신의 겪은 불행을 사적 복수로 이렇게
약간 어때 보면 한풀이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적 공수 사적 복수 빌더님이 네. 녹음하기 전에 휴대폰 확인하라고 끄라고 했으면서 그 말이 저도 떠올라서 발음을 절여버렸어요. 네. 미안합니다. 죄책감을 느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적 복수 하는 거를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게 현대 국가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 사적 복수를 하게 되는 이 병구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되죠. 네네 사적 복수 허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당연히 허용은 안 되겠죠. 허용은 안 되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네네. 사적 복수라는 게 허용이 근데 요새는 되면 안 사적 되긴 복수를 하죠. 하는 것도 저는 저 정도면 인정이다라는 식의 사건이 있으면 정말 공권력으로도 제대로 된 응분한 벌이 안 내려진다라고 보여지는 뭐 뉴스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댓글로 야 저거는 인정이지. 나 같으면 난 저 정도 더 했다 나는. 사적 복수를 응원하는 댓글들은 되게 많이 달려요. 그렇죠. 나였어도 죽였겠다. 네네 그렇죠. 그런 댓글 많아요. 나 같으면 진짜 더 때렸다 이런 맞아요. 많거든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사건들이 많죠. 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사건들이 많으나 그거를 뭐 국가 제도적으로 이걸 사적 복수를 허용하는 식으로 뭐 옛날 그러면 뭐, 인간이 예. 유지되지 그러면은 같아요. 결투라든지 네. 뭐 옛날 미국 서부 시대처럼 이렇게 결투로 뭐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정적으로는 나 같아도 저건 정말 어떻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은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그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는 훨씬 못 미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게 그렇죠. 문제. 살인을 했는데 뭐 초범이고 그러니까 뭐 반성을 유족이 하고 합의를 있고. 했고 직장 동료들 탄원서를 써줬다고 징역 6년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까지 보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안 보이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형은 몇 년 이렇게 하면 뚝 떠놓고 두 개만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게 제도라는 게 항상 허점을 갖고 있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수준까지 못 도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도는 항상 늦으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느꼈을 때는 이런 국민들 느끼는 법 감정이랑 양형 기준이 너무 간극이 크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그건 단순히 그러면은 이제 법 양형 기준 더 높게 하고 벌 더 주고 이러면 그런다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게 그렇죠. 사실 여론 재판처럼도 아니죠. 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미국은 총기 난사 이런 범죄가 많잖아요. 네네. 걔네는 그렇게 하면 뭐 사형까지도 나오는 주가 있을 텐데 네네. 그런다고 그런 총기 난사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걔네 어차피 죽을 생각하고 하는 것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그 범죄가 예방되는 거는 또 아니기는 해서 또 어디서 얘기하기는 뭐 강간했을 때 형량을 높여버리면 강간만 할 거를 살인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오히려 받는 벌 똑같으니까 그냥 조져버리자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댓글로 저거는 더 해야 된다 아니면 나 같으면 죽일 거다 뭐 이런 식의 댓글 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해도 뭔가 응원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법 이상으로 해도 된다. 그런 식의 응원을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사적 복수를 마음대로 막 계속해. 그러면 법이 이만큼 처벌 안 하니까.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겠죠. 그 사람 사정이 있고 너무 이해가 되면 뭐 딸이 너무 막 큰일을 당했는데 네. 아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만연해지면 그렇죠. 법이 그렇죠. 제도가 무너지는 거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사적 복수를 권장하는 사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안 되죠. 근데 예. 그런 댓글이 많다니까요. 그런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복수라는 게 그러면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되게 주관적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그 사건도
물론 피해자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면 당연히 사적 복수해야지라고 여론이 모아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론 보도가 막 잘못됐어. 알고 보면 사적 복수를 할 만한 정도도 아니야. 충분히 벌 받을 만큼 받은 사건인데도, 예를 들어서 보도가 채초에 좀 잘못됐다거나, 근데 여론이 잘못 형성되고, 근데 그 잘못된 여론을 믿고 사적 복수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적 복수 당한 사람은 또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 또 뭐라 해야 될까? 죄를 받는 거? 벌을 그것도 받게 사실 그것도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준도 애매하죠. 네네. 그 데스노트 보면 이름만으로 사람을 적어 죽일 수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 범죄자가 나오는데 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랄한 범죄자도 아니고 아니면 잘못 그러니까 범죄자로 오인돼 잘못 억울하게 있을 수가 네, 있으니까.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수사가 경우도 잘못됐거나. 있으니까. 왜냐하면 화성 연쇄살인 범인 그때도 잘못 들어갔었잖아요. 잘못돼서 네. 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물론 그러니까 제도가 법감정에 못 미칠 정도로 형량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만 너무 강조되는 게 문제라고 보고, 만약에 그 형량이 낮은 문제보다는 사적 복수가 만연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헤드라인 보고 자극적인 동영상 보면 그런 분노가 치밀 수 있는 거는 그럴 뭐 수는 이해할 수 있죠. 있지만 그거는 그래도 제도에 맡기던가,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쪽으로 감정을 쏟아주거나 에너지를 쏟아주거나 그런 쪽에 댓글을 달아주는 건 그렇죠. 좋은데, 그래서 피해자 유족들도 네네. 보면 뭐 네. 법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똑같은 네네.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뭐 시위를 그렇죠. 하시거나 그렇죠. 뭐 운동을 하시거나 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시는지 알 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에게도 건강하게 이 분노를 푸는 방법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적 복수를 하게 냅두면 그 피해자도 결국엔 자기 인생 망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복수가 허용된다는 거는 국가가 어떤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국가가 져줄 수 책임을 있는 게 못하는 한정돼 있으니까 네. 네가 알아서 복수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직 국가 중앙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뭐 미국 서부 시대라든지 이제 아주 옛날이나 그럴 때나 사적 복수가 허용이 되는 거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작을 때. 그렇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작을 때, 네. 정말 작을 때인 거지. 그렇죠. 그런 게 허용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저 자식 저 진짜 내가 죽여버려야지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죠. 뭐 자기가 직접 그럴수록 변호사를 잘 쓰고. 그렇죠. 직접 피해를 당했을 네, 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법 제도를 더 활용해서. 제도를 활용해야죠. 근데 한국은 조금 문제는 있는 게 정당방위의 경우에 너무 인정이 안 되는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네. 예전부터 정당방위 너무 인정 안 된다라는 네. 여론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칼부림 사건들이 연속으로 나면서 더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 경찰도 인정이 안 돼서 네네. 이게 죄를 살게 민사로 하기도 자기가 하고. 물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네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있었을 경우에도 음. 뭐 이렇게 내가 막 맞다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밀쳐서 살짝 긁히면 그게 쌍방 폭행이 되고 그런 경우도 그렇죠. 많다고 쌍방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쌍방으로 만들려고 가해자 쪽에서 처바 하는 경우도 네, 있죠. 그런 거는 약간 많고. 도발하는. 그렇죠. 어떻게든 쌍방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하죠. 네네. 정당방위가 인정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당방위를 너무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또 있을 수는 있죠. 물론 또,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건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다시 얘기 들어와서 사적 복수를 허용되던 시기에 워낙 많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로 왔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요새 댓글들이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사적 복수 이런 거 말고 보면은 막 교통사고 나서 뭐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 나서 돌아다 죽는 사람의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쟤는 죽을만 했다 이런 느낌. 그런 댓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 타는데 헬멧을 안 썼다거나 킥보드를 타는데 헬멧 안 쓰고 두 명이서 타고 두 명이서 타고 뭐 왜 뭐 안전 부주의 맞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고로 몰아넣는 건 맞아. 영상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잘못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맞아요. 그게 근데 그런데 댓글들 보면 잘 죽었다, 그쵸. 죽어도 싸다 그건 이런 아닌 것 같아요. 선을 댓글 넘었죠. 선을 고인의 넘었죠. 모독 너무 음. 많아요. 그런 댓글이. 근데 그게 또 보면 좋아요 많이 찍혀 있어. 그런 댓글도 많고 막.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찍히니까 그런 댓글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건 사적 복수랑 뭐 비슷한 결이지만 조금 다르지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막 더 죽여라, 더 패라, 아니면 잘 죽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쉽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일이면 그렇게 얘기할까? 네, 진짜 교통사고 영상 밑에 댓글 보면 좀 무섭더라고. 사회가 점점 이걸 각박해진다라는 말로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너무 필터링 없이 말을 필터링이 하는 없어. 이 정도는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물론 별 생각 없이 댓글 안 달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겠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저런 댓글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냅두면 그래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또 실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서 선풀 달기 운동 하나 보더라고요. 뭐 어디 중학교에서도 하는 네. 것 같고. 근데 그게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볼 테니까 네. 어차피 보고 쓸 거면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교육을 어릴 그래요. 때부터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자기 말고 온라인으로 막 워낙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많아진 것 같고 단순히 나의 어린아이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보면은 이렇게 뭐 단순히 막 유튜브 댓글 이런 것도 아니고 톡방에 막 누구 막 매일매일마다 막 뉴스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네네. 특히 흉악범죄 같은 거. 근데 거기도 보면 저런 새끼는 죽여야지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는 그쵸. 가지만 감정은 이해가 가지만 전혀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사적 복수는 근데 영원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억울한 제도가 시행되다 보면 억울함에 처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긴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 제도가 그 억울함 없이 완벽하게 운영이 또 안 되고 또 그렇죠. 뭐 개선 계속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냐? 그래서 자, 그리고 병구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도 다 산업재해 때문인데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을 전부 다 산업재해로 잃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문제는 많이 되는데 여전히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최근에도 그 코스트코 노동자 코스트코 맞아요. 노동자가 네, 온열 질환으로 근데 네. 그 이후로도 거기 하남 코스트코라고 하던데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똑같이 일시키고 쿠팡에서도 또 있었고 쿠팡은 또 뭐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또 사고 나고 거기는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작업을 중지하거나 하는 거를 맞아요. 좀 법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법 제도는 돼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그 그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맞아요. 원래 뭐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거의 그냥 혼자 하니까 사람이 다쳤는데도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방치돼서 나중에 맞아요.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매년 많고 이런 사고들이 매년 생겨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매일 같더라고요. 거의 네, 너무 많은. 매일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것도 들었는데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추락사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도 추락사로 돌아가셨다고. 네, 그런 최근에 있었어요. 맞아요. 최근에 있었죠. 너무 참담하죠. 네, 그뭐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신 분 얘기도 있고 뭐 지하철에 끼어서 돌아가신 분. 너무 멀리 안 가도 올해 초반에만 해도 그 SPC 네, 그쵸. 네. 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업재해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아예 그 기업주가 실형을 뭐 수십 년을 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데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는 한데 아직도 좀 그걸 피해 나가려고 노력 네, 때문에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럼요. 이런 상황이 또 다른 병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구 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부모님이랑 여자친구까지 어떻게 다 저렇게 되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과장된 사례는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병구도 얘기하잖아요. 뻔한 이야기잖아. 이렇게.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병구의 부모님처럼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은 많이 보도가 안 되고 뭐 그냥 잊혀진 죽음이 됐을 거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산업재해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넘어온 세월이 너무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태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전태일 노동자처럼 이름이라도 남기면 또 그래 뭔가 다행이죠. 개선이라도 됐으면 네. 그 죽음이 억울하지도 않은데 네. 너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가신 분들 많으니까. 극한의 성장하는 그 시기에 진짜 이름 없이 억울하게 산업재해로 돌아가시거나 뭐 불구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업을 좀 떠받드는 네네네. 나라기도 뭐,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네. 뭐 나라를 세운다는 그거 아래 경제 발전이라는 거 안에 사람을 너무 갈았죠. 지금도 그렇고. 사람 가는 분위기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뭐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몰아넣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거나 네. 이런 경우도 아직 남아 있죠. 뭐 빈 책상에 앉혀놓고 복도에 사람 앉혀놓고 알아서 나가게 그쵸. 한다든지 뭔가 그쵸. 비일비재하죠. 정년 퇴직 전에 빨리 퇴직하라고 그냥 갑자기 현장직으로 나가라고 하던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죠. 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갈아 넣어서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거의 모든 기업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직 안 바뀌었죠. 아직 그쵸. 옛날 세대에 옛날 머물러 있죠. 세대에서 뭐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이제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진짜 모든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는 게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막 산업재해 막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내가 만약 그럴 일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경험도 있는데 뭐 이제 대학생 때 주로 많이 했던 알바가 그 무대 공연 하면은 그 뒤에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무대 설치된 상태만 보실 텐데 그걸 맨 땅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맨 땅에다 세우려면은 밑에 뭐 깔고 그다음에 철골 구조를 쌓아서 올리고 뭐 어떤 콘서트 같은 경우는 높으면은 막 건물 몇 층 높이까지 막 쌓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대를 다 쌓는 거예요. 그거를 철골로 아예 맨 땅에서. 근데 그런 철골 구조 쌓는 알바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당 페이가 세고 이래서 근데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 위험할 것 안전장치도 같아요. 제대로 네. 없고. 근데 사고도 다 이제 많이 젊은 나고. 남성들이 그걸 주로 하거든요. 저같이 돈이 궁한데 시간 좀 아껴 쓰고 싶은 애들이 그런 알바로 모이는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막 한 건물 높이로 치면 4층 5층 되는데 그런 데를 이제 뭐 안전조끼 이런 거 없고 뭐 한 5, 6년 7년 전 8년 전 얘긴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철거 구조에 올라가고 그냥 너무 위험하다. 네네, 너무 그 위험하네요. 철제 계단 이런 거 막 타고 올라가고 안전모는 썼어요? 안전모는 씁니다. 안전모는 근데 쓰는데. 뭐 떨어지지 않게 뭐 매달아 두거나 이런 건 없어. 뭐 무슨 엑스반드 같은 거 주긴 하는데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단순히 철골 구조 그 아시바라고 그러는데 아시바 말고 이제 콘서트 그 영상 패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무겁거든요. 한 이만해. 한 저기 뭐 40인치 TV 정도만한 거를 계속 되게 쌓는 크네요. 거예요. 그것도 쌓는 거야. 그거를 이제 조각을 한 몇백 개 쌓아서 하나의 화면처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양쪽에 단 전광판 같은. 아, 네. 전광판도 그거 다 쌓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조각을 쌓아서 크게 만든 건데 그것도 다 사람 힘으로 다 올려요. 막 해. 조명도 엄청 무거운 거 막 스피커 이런 거 다 사람이 직접 들고 막 달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거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죽는 분도 계시고 막 몽골 노동자인데 뭐 이런 거 죽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본 케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알바로 주로 가는데 이제 직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일하시는. 근데 자주 가면은 좀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 직원분들 되게 날래게 막 이렇게 물론 안전장비 안 하고
같은 높이에서 철골 구조를 씩씩씩씩 막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진짜 막 원래는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날랜 몸으로 그냥 밑에 아래만 있더라고. 1층에만 있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허리를 계속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막 보호대 차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또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일을 하시는 쪽에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쪽에 어떤 그런 쪽이 사실 노동환경이 안 좋다 방송업계랑 보니까. 영화업계도 사람 갈아쓰기로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사람을 안 갈아 쓰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홈쇼핑, 뭐 뉴스 뭐 다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막 보면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막 진짜 뭐 일하다가 죽어야 해서 산업재해가 아니라 정말 낮은 수준의 산업재해는 모두에게나 이렇게 있는 거고. 정말 네, 모두에게나 그리고 있죠. 그 최근에 그 서희초등학교 교사 그 솔직히 그 정도면 그것도 그게 산재라고. 산업재해죠. 네, 그것도 산재라고 볼 수 있어서. 근데 사실 이제 그거 말고도 많은 교사들이 자살을 했는데 이제 뭐 원이나 학교 내에서 자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을 네, 인정해주지 인정하지 않았던 않아서. 건데 사실 다 업무 관련성으로 돌아가신 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재해가 정말 좀 더 노동자의 권리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좀 더 보장돼야 될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게 만드는 것 같아. 네, 난 아니니까. 이만 산재란 단어 자체가 약간 네. 노동직에 계신 분들의 그렇죠. 느낌이긴 한데 현장직의 느낌인데 그냥 사실 모든 직장에서 육체 노동자의 그냥 직장 사유로 돌아가시면 산재니까. 그렇죠. 맨날 야근하다가 나중에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 그것도 사실 맞아요. 뭐 산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정을 못 받아도 어쨌든. 그래도 이제 실제 몸으로 뛰는 분들은 죽음까지 그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 대한 안전은 좀 더 강조가 돼도 맞아요. 계속 이런 얘기를 뭐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 뭐 하지만 뭐 이런 얘기라도 그리고 하는 그 게 기업 평가를 할 때 뭐 사고가 안 나야 뭐 점수를 잘 주고 이것보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덮으려고만 하고 쉬쉬하려고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도 저는 사실 그걸 겪었거든요. 노동 현장도 아니고 사실 그쵸. 제가 일할 때 사람 한 명 죽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쉬쉬하려고 조용히 하려 넘어가려고 하는 걸 전 또 봤기 때문에 많이 봐요. 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약자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 넘어가려 그래. 네. 맞아요. 자기가 자기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분노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분노 잘 안 하고 오히려 기득권층을 편드는 경우가 많죠. 이상하게도. 뭐 이상하게도 자기가 기득권층이 네, 아닌데. 아닌데도.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잘 보이면 거기에 더 가까워질까봐 뭐 이러는 거. 오히려 그쪽에 자신을 이입하고 네, 뭔가 그런 편승하려는 그런 오히려 같은 서민층 사람들을 더 까내리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막 또 돈 뜯어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그렇죠. 씌워가지고 못된 사람 만들죠. 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화내는 연습들을 좀 안 한 게 아닌가. 부당한 거에는 부당한 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부당한 것을 참고 넘어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분노해야 생각도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부당한 거에는 저 사람이 강자고 권력이 있으니까 화를 못 내고 오히려 요즘에는 나한테 뭔가를 주장할 수 없는 이번에 그 교사 사건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가불관계처럼 됐잖아요. 교권이 네, 추락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완전 내 기분 상해제처럼 내 기분 나쁘다고 온갖 그런 화를 쏟아내고. 실제 사회 부조리나 더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화내지 못하면서 나보다 더 만만한 사람한테는 갑질하고 그렇죠, 화내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회 부조리가 모이고 모여서 사회 하층으로 내려가는 거는 뭐 어느 사회나 있긴 한데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도가 이렇다기보다는 제도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도가 그래도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분노하는 그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당한 화는 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럼요. 화를 낼 때는 내야 하는데. 네, 네.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네, 거죠. 내 이거는 권리를- 화라기보다는 내가 챙겨야 그렇죠. 하는 권리니까.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다고 하더라고요. 1987이나 화이나 이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어떤 권력에 대응하는 그런 약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거에는 익숙치 않아요. 저 강만식 같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러고 보면 이제 병구의 사적 복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저는 그렇죠? 사실 추영사만 안 죽였으면 병구를 응원하는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추영사 입장에서는 네, 사실 네, 그 맞아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냥 그-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은 거니까. 그 형사의 죽음은 사실 네. 합리화될 수는 없죠. 그 형사 가족에게는 병구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요.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영화 제목이 지구를 지켜라잖아요. 근데 요새 지구의 미래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지난 방송만 해도 지구 온난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도 안 지구 쓰고 이제- 열대화라고 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지금 오늘도 37도까지 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그렇죠. 기후 헐. 위기가 정말 그러니까 더워도 막 33도 이 정도였거든. 그죠? 예전에는 더워도. 근데 지금 4도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내려면 기업들, 정부들 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물론 노력할 그렇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개인이 뭐 플라스틱 안 쓰고 이런 거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야, 뭐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긴 하는데. 국가와 기업 단위가 안 되면 개인의 노력이 사실 그렇죠. 의미가 없는데. 저도 얼마 전에 본 이야기인데 미국 UCLA 보고서 이런 데서 조사를 했을 때 뭐 의료 산업, 뭐 비행 산업 이런 거 여러 가지 합친 것보다 영화나 방송 산업으로 발생되는 탄소라고 해야 되나? 환경 오염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영화 맞다. 쪽에서도 필름을 줄이고 뭐 디지털로 가거나 아니면 참 거의 네, 그쵸. 이제는 다 그렇게 됐겠죠. 뭐 세트도 옛날에 만든 세트를 좀 재활용하는 식으로 좀 그런 오염을 덜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총량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비율상으로 많다요 보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놀랬어요. 아, 이 정도로 많은 오염이 발생하는구나. 근데 항공은 이제 기름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럴 거고, 의료 쪽은 이제 그러니까 위생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니까 병원에서 쓰는 거 거의 다 일회용품이죠. 거의. 의류. 의류? 응, 의류. 의류도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버려지는 옷들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옷 하나 만드는데 물도 엄청 쓰요. 맞아요.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뭐 물이 몇 리터가 쓰인다 그랬죠?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엄청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런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제 버려지는 옷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재고로 놔두기보다는 그냥 아예 버려버리는 게 거죠. 유통하는 것보다. 예, 유통하는 것보다 그게 브랜드 가치에 더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입법 활동으로 저기 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제 개인의 저 어떤 개인들의 문제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아까 배달 시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1시간 뒤에는 이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긴 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도 플라스틱을 그렇긴 하더라고요. 쓰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또 한 번 배달 시켜 먹고 플라스틱 쓰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쌓여 같고.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많이 쓰는 나라긴 하죠. 그렇죠. 배달도 맞아요.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지구 이제 아끼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어컨 틀고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뭐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근데 거니까. 조금의 불편함도 사람들이 참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 높아진 이 생활 수준을 낮추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탄소 배출량 하면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배출하지, 그런 데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그 다른 국가들에서는 안 한다고 그렇죠. 오히려 하는데, 지금 넘기고 있죠. 쓰레기도 그런 탄소가 나라에 결국에는 넘기고 이제 탄소가 있고. 배출하는 만큼 삶이 편하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구가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들은 얘기하지만 막상 오늘도 석유를 쓰고
플라스틱을 쓰. 근데 뭐 실천은 그런 안 말은 하게 있죠. 되는. 인간이 망하지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아. 뭐 우리는 다 멸종해도 지구는 살아남을 수는 있죠. 뭐 그렇죠. 네. 공룡이 멸종해도 인간이 또 나타났듯이. 그래요. 지구 걱정돼요 하면서 오늘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승용차 운전만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뭐 플라스틱 사용이라든지 네네네. 너무 이중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배우들도 많죠. 그냥 헐리우드에서 되게 환경 실천하는 사람처럼 막 놓고 이미지는 파티하고. 해놓지만 요트 개인 그렇지, 요트 해서 그렇지. 파티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를 너무 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소비가 결국 탄소 배출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소비가 예,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건 확실히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절대 기업들은 물러서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기후 위기는 네네. 너무 당연하게 올 거고 맞아요. 더 와 있고. 얼마나 빨리 오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더 빠른 시일 내에. 근데 이제 기후 위기의 대처를 또 만약에 정말 더 위급한 상황이 또 왔을 때 그러면 결국엔 이제 사회 보호막이 돈 없는 사람들부터 보호막 밖으로 내보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그렇죠. 이제 홍수, 지진 이런 거 날 때 결국 계속 거기에 재해가 더 많이 나는 걸 알면서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 홍수가 계속 매년 난다고 해서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1층이나 2층으로 이사갈 돈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해가 올 걸 알면서도 그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런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는 저소득층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적도 부근에 있는 섬들이 막 잠긴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수도 말고 거의 네네. 수도가 거의 수도가 잠기고 잠기고 있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배출한 탄소 때문에 그 적도 부근이 잠기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억울하죠. 그렇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죠. 쉬운 사람 따로 있다는 그 말이 여기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결국엔 힘의 논리로 약자가 책임을 또 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렇죠. 지구를 어쨌든 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켜야겠죠. 네. 지켜야 에어컨 되는데 에어컨 끌까요? 다 됐는데 이제 그래도 양심적으로 아까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네. 약하게 틀었습니다. 약하게 틀은 네, 걸로 네. 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진짜 큰일 나기 전까지는 정말 행동 양식을 그렇게 바꾸진 않을 거야. 그냥 그렇죠. 뉴스 보면서 정말 불안해만 할 거고 내 할 거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지 않기 전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지 않을 그래서 거예요. 환경교육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북극곰 얘기를 해서는 안 됐다. 우리 삶에 닥치는 불편함을 얘기했어야 했다. 그냥 북극곰 그렇죠. 뭐 빙하가 녹고 있다 해도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나는 북극곰이 아니니까. 내가 북극곰 아닌데. 빙하 녹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나 혼자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하면 근데 남들은 또 안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더 불편하게 사니까 나만 불편하게 살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한 사람의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거는, 게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계속 같이 교육받았던 동생 중에 한 명이 비건도 하고 텀블러 늘 들고 다니면서 테이크아웃 컵 안 쓰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보면서 좀 더 바꾸게 되고 텀블러 들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래도 한 사람이 바뀌는 게 한 사람이 바뀌어 여러 사람 바뀌고 또 여러 사람 바뀌어 또 그렇죠, 나라가 그렇죠, 바뀌는 그렇죠, 거니까 이렇게 무력하게 우리가 개인이 뭘 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아 그럼요. 네. 조금이나마도 이제 뭐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악화되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는 네, 있겠죠. 네, 네. 그게 또 뭐 초전도체가 또 상온 조선대체가 개발되면 이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된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네, 뭐면 이동수단에서 탄소를 안 써도 돼서 뭐 기후 위기가 해결된다 초전도체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만식이의 말이 맞게 되는 것 같은 거지. 씁쓸하게. 만식이가 그 만식이래. 아무튼 만식이 강만식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인간처럼 그렇게 같은 종족을 학대하는 종족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얘기를 그 말이 해요. 맞죠. 그 말이 네. 맞아요. 네. 예.
맞아. 그쵸. 동물은 딱 자기가 배고픈 만큼만 사냥을 하지. 맞아요. 그렇죠. 인간처럼 무슨 전쟁 이러면서 이렇게 학살을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이념 때문에 학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씁쓸해지는데 만시가 옳았다로 결론 내볼까요 그러면? 병 근데 만식이 옳았다고 하기에는 만식이 너무 기분 나쁜 인물이야. 그쵸. 어. 근데 저는 그쵸. 병구가 옳았다고. 그쵸. 병구도 옳았고. 만식이가 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둘 다 뭐 틀렸죠 따지고 보면. 음. 그러니까 병구가 열심히 지구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이를 생각해 보게 되긴 하죠.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만큼 병구가 목숨을 바칠 만하게 네. 지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그 지구인들이 그만큼 지구인들이. 선량했느냐 그만큼 인간이 선량했느냐. 네. 네. 놓고 보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일 우리가 행동이 그렇게 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도 에어컨을 켜고 썩 뭐 그렇겠죠? 또 테이크아웃 컵에 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하고 그렇죠. 할 것 같은데. 네.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고 또 할 수 그러네요. 씁쓸해집니다. 오늘 또 씁쓸할 때 또 마무리 해줘야겠죠. 또 마무리가 안 될 때 억지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억지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참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병구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그렇게 돼 네, 있잖아요. 병구한테 계속 감정이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지구가 폭발했을 때 통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병구가 옳았고, 빌바오님이 갸우뚱 하시는데. 너도 지구에 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긴 아, 해. 네. 그래서 그 만식이가 얘기했던, 강만식이 얘기했던 인간처럼 이렇게 지구를 학대하고 같은 종족 학대하는 종족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결국에는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학대하고 하느니 차라리 사라져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막 이런 염세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뭐 극단적인 환경론자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네네. 분이니까. 네. 그냥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쵸. 뭐. 내일 당장 또 돌아가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열심히 또 사실 네, 거잖아요. 열심히 살 거기 때문에. 야, 인간이 그렇다니까 말은 이렇게 해. 근데 또 내일 또 열심히 산 사람 살아야죠. 한 사람 살아야죠, 일단. 그래요. 맞아요. 그 논리가 무적이죠. 네. 또 소리님은요? 네, 저도 신하균이란 배우를 발견하게 해준 좋은 영화였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환희 대 신하균 하면 누가 더 좋습니까? 지금의 나에게는 고카스텐 대 신하균이라고. 환희는 또 흘러가셨고. 아니, 맞아. 좋아하는데, 네네. 그래도. 북카스텐 근데 가 좋다. 비교하기에는 같은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음악인이 분야가 아니잖아요. 다르니까. 분야가 다르고.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라고 한 질문 아닌데. 나한테는 되게 진지한 질문이야. 내가 아직 잘 미안합니다. 제 잘못인 것 나에게는 같아요. 음악이 내 그게- 삶의 이유야. 뮤직이즈 많이 나왔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우와. 내가 너 방송을 잘 안 듣는 것도 네. 듣다가 음악 듣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치만 참고 들었습니다. 재미가 있더라고 듣다 보면. 네. 네. 듣지 마 그냥. 들을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방송이 뭐랄까, 약간의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 그냥 재밌게 잘 털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글쎄요. 하여튼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전달받은 술은 저녁에 말끔하게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다고요? 보드카 한 오늘 병을? 저녁에 오는 친구가 어느 정도의 내려놓고 왔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얼음 사다가 이렇게 섞어 드세요. 언더락이래나. 온더락이라 그러죠, 그걸. 네. 네. 보드카 자몽 맛이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 몇 도입니까 그거?
35도 정도 될걸요? 귀엽네. 귀엽다고? 35도는 귀엽네. 35도가 네, 귀엽다니 예, 예. 참. 근데 오히려 그런 게 깔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깔끔하면. 아니 나이 들수록 저런 게 더 낫다는 걸 오히려 알겠어. 그냥 애매한 소주보다 저런 걸 한두 잔 조금씩 마시는 아니지. 게. 너네 또 소주 맛을 모르니까. 소주는 또 그 맛이 있죠. 잠깐 설명드리면 소주의 미덕은 음식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한식과 함께 할 때 이 소주는 그 볼링공으로 볼링핀 치우듯이 그런 느낌이죠. 클리어런스. 그 말씀하신 있잖아요. 뭐 치킨의 기름을 소주가 씻어내고 이러면서. 그렇죠. 후라이드 치킨에 소금 뿌려 먹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짠맛 있죠. 기름맛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주가 달잖아요. 설탕 많이 들어가니까. 단짠의 기름. 몸에 안 좋은 그 한 번에 딱 소주를 또 단짠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건 소주 달잖아요. 네. 근데 저 설명을 듣고 마셔도 별로 모르겠어. 잘 모르겠네요. 감이 안 소주는 와요. 쓴데. 아니야. 소주는 요즘 소주는 너무 달아졌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리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주 있잖아요. 그게 도수를 많이 내리고 대중화를 하면서 알코올 맛이 안 나게 최대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알코올 맛을 최대한 안 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수단이 단맛을 내는 거여서 많이 저는 달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살 때 먹었던 소주나 아니면 뭐 아버지가 10대 때 가끔씩 줬던 그 소주의 맛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 좋은 술일수록 뭔가 향으로 조지잖아요. 그러니까 조미료로 조지지 않고 네, 뭐 그게 문제라는 건. 어쨌든 근데 소주의 문제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소주의 맛은 그런 데 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한 잔씩 먹는 고재미가 있다는 거죠. 반찬 없이? 밥 먹으면 반주로 그러니까. 반주로. 설마 밥에 소주를 나 방금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는 얘기겠어요. 근데 이분들 앞에서 뭐 초등학생 앞에서 대학생 강의하면 뭐 못 알아듣죠. 예. 집에 가 초딩들아. 하여튼 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회의 끝나듯이. 그래도 인사를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떼꾸알!